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구독자분들의 사연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지체 없이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도 더 넘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예전에 한국 영화 중에 황정민 씨랑 전지현 씨가 출연했던 슈퍼맨이었던 사나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영화의 촬영지였던 금천구 시흥동 한양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12동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아파트는 굉장히 낡은 하얀색 복도식 아파트였는데요. 당시에는 재건축을 앞두고 많은 가구들이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단지가 큰 아파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워낙 없어서 영화를 제작하기에 좋은 조건이어서 그랬는지 그 낡은 아파트가 촬영 장소로 쓰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할 곳도 이렇게 재건축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갈 시기 그 즈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재건축을 앞두고 이사를 갔던 가구들 집 문에는 빨간색 스프레이로 공가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비어있다는 뜻이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항상 같이 다니던 친구 3명과 학교가 끝나고 같이 하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걸어가던 중에 친구 한 명이 아파트 5동의 3층 쪽을 가리키면서 얘들아 저기 봐봐 저기 이러길래 친구가 가리킨 방향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공가라고 적힌 글씨가 난간에 가려가지고 고기로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난간에 가려져서 그렇게 보이는 건 알고 있었지만 친구들끼리 낄낄대다가 시선이 그 3층으로 머문 김에 무언가 이끌리듯이 저희는 다 같이 그 아파트로 올라갔어요. 제가 사는 동은 아니었지만 여튼 그렇게 3층으로 올라갔어요. 다 같이. 복도식 아파트라서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고 그 층에 5개 정도 되는 가구 중에 4가구가 공가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복도를 천천히 거닐다가 복도 끝에 있는 308호 문을 한번 열어봤어요. 그런데 노숙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범죄 등의 문제 때문에 잠겨있을 줄 알았던 문이 덜컥 하고 열리는 거예요. 사실 장난기 심했던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거기 하나만 열어봤겠어요? 걸어오면서 공가라고 써진 집들 다 한 번씩 열어보려고 했지만 다 닫힌 문 중에서 딱 거기 308호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때 문을 열지 말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308호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상한 걸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공가라고 적힌 집들은 이사를 나간 집이기 때문에 짐들이 다 빠져 있어야 한다는 걸 그때는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들어갔던 308호는 먼지들이 좀 많이 쌓였을 뿐이었지 가구며 집기며 뭔가 사람 살았던 물건들이 그대로 다 보존이 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사진이 담긴 액자까지 놓여 있었는데요. 액자에는 할머니 한 분의 모습만 담긴 사진이 들어있었는데요. 그 옆에는 플라스틱 쪼가리로 만들어진 뭔가 보석함 같이 생긴 용도를 모르는 그런 물건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버려진 집이라고 생각을 했고 딱히 그 집안에 뭐 쓸만한 물건들은 없었지만 그 액자 옆에 있던 보석함 비슷한 그건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념품 삼아서 그걸 들고 나왔어요. 그렇게 그 5동 아파트를 빠져나와서 친구들과 저는 각자의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날 당일부터 바로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악기 중에 첼로라고 하는 현악기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방에는 항상 첼로가 한 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자고 있는데 잠결에 제 귀에서 우둑우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싶어서 잠에서 깨가지고 살짝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첼로 머리 부분에 있는 검은 나사가 우두둑 우두둑 소리를 내면서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다가도 제가 다시 잠에 든 거 보면 그때는 제가 심각함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나 지났을까요? 첼로에 줄을 튕기는 소리 때문에 제가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첼로의 활을 통해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 첼로 처음 구경하시는 분들이 손으로 줄을 튕겨볼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뭔가
신기해하면서 줄을 튕기는 듯한 그런 기괴한 소리였어요. 저 혼자 있는 방에서 계속해서 그런 소리가 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엄마 방으로 달려가서 엄마한테 내 방에서 막 첼로가 스스로 소리를 낸다,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제가 피곤해서 그런 거라면서 오늘은 같이 자자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자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서 저는 친구들을 만나서 제가 어젯밤에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해줬어요. 첼로줄을 튕기는 소리며 뭔가 나사가 우두둑 우두둑 돌아가는 소리들이요. 그렇게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다른 한 친구가 자기는 지난 밤에 이상한 꿈을 꿨다면서 저희가 갔던 그 아파트에 있었던 액자 안에 할머니 있죠. 그 할머니가 꿈에 나와서 본인을 뭐 괴롭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친구들도 줄줄이 운을 떼면서 자기도 이상한 꿈을 꿨다고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내내 우리 친구들의 표정이 뭔가 장난기가 하나도 없이 모두 진지했어요. 그렇게 기분 나쁜 이야기들을 친구들과 공유한 그날 밤이었어요. 그 첼로 소리가 들린 이후에 도저히 방문은 닫고 못 자겠어서 그날은 방문을 열고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난생 처음으로 가위를 눌렸습니다. 제 고개와 시선은 방문 쪽을 바라보면서 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온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아서 눈만 꿈뻑꿈뻑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방문 쪽을 바라보면서 눈만 꿈뻑꿈뻑 거리고 있었는데요. 제 방문을 두고 옆에서부터 서서히 뭔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형태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이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기괴한 몸동작을 하면서 우두커니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입도 뻥끗하지 않은 채로 하도 이러면서 하도 막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게 무슨 뜻인지는 지금까지도 모르겠거든요. 저는 몸도 안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제 눈앞에 그런 기괴한 게 서 있으니까 겁이 나서 눈을 질끈 감고 있었어요. 그렇게 잠깐 눈을 감고 있는데 전날처럼 첼로줄 튕기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제발 이 소리가 제 귓가에서 사라지고 그 형체도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뭔가 벽지를 스치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옷장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깐이지만 실눈을 떴거든요. 그런데 글쎄 그 기괴한 몸동작을 하고 뭔가를 찾으려는 듯이 이것저것 다 만져보고 있는 거예요. 만진다기보단 뭔가 긁는 느낌 같은 걸로요. 그걸 목격한 저는 눈을 감고 있다가 이게 기절을 한 건지 잠에 든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음 날이 돼서야 눈을 뜨게 됐어요. 친구들 꿈에는 할머니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날 밤 저에게 찾아온 그 기괴한 형태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천만다행히도 저희 집은 다다음 날 이사 예정이었어가지고 빠르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원래 살던 금천구보다 한참 멀리 이사를 가게 돼서 저는 전학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겪고 난 뒤로 아무도 없다고 해서 주인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집에서 가져왔던 물건은 제가 이사가는 날 그 오동 앞에다가 놔두고 왔습니다. 그 뒤로는 악몽 한 번 안 꾸고 가위도 눌리지 않고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지만 지금까지도 첼로 소리만 들으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온몸에 털이 바짝 서는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지만 그 꿈속에서도 저는 이게 꿈이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 꿈속에서 제 옆에는 가장 친한 단짝 친구가 걷고 있었는데요. 얘가 방독면 같은 걸 쓰고서는 굉장히 막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게다가 길을 걷던 수많은 사람들도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방독면을 쓰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바라보고 그랬어요. 야, 어차피 꿈인데 뭐 이렇게 요란을 떨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아주 무섭게 정색을 하면서 너만 꿈이잖아!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코비의 TV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어린이날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